만약에 여러분의 회사를 단 한순간에 위기에 빠뜨릴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과연 누구일까요? 아마 생각지도 못한 사람일 겁니다. 놀랍게도 그 사람은 아주 가까운 곳에 있거든요. 어쩌면 바로 오늘 아침에 여러분과 같이 커피 마신 그 동료일지도 모릅니다. 자, 제가 여기서 퀴즈 하나 내볼게요. 회사의 가장 중요한 기밀 정보, 핵심 기술을 노리는 가장 큰 위협, 과연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아마 대부분은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검은 후드티 뒤집어 쓴 천재 해커, 이런 모습을 떠올리실 거예요. 하지만 정답은 놀랍게도 해커가 아닙니다. 바로 내부자. 네, 맞아요. 우리랑 같이 일하고 회의하고 또 점심 먹는 바로 그 동료들 말입니다. 좋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한번 파헤쳐 볼까요? 내부자라는 단어를 들으시니까 그럼 우리 회사에 스파이라도 있다는 거야? 하고 덜컥 겁부터 나실 수도 있는데 꼭 그렇게 무서운 이야기만은 아니니까 걱정 마세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내부자라는 게요, 무슨 첩보 영화에 나오는 그런 악의적인 스파이만을 딱 꼬집어서 말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 훨씬 더 넓은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너무 바쁘게 일하다가 실수로 이상한 이메일을 클릭한 직원, 아니면 너무 교묘하게 만든 가짜 사이트에 속아서 비밀번호를 넘겨준 동료까지 우리 모두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잠재적인 내부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뜻이죠. 자, 그렇다면 말이죠. 이런 내부자에 의한 어찌 보면 사소해 보이는 실수 한 번이 우리 회사에 대체 얼마나 큰 손해를 입힐 수 있을까요? 아마 여러분이 상상하시는 것 그 이상일 겁니다. 세계적인 보안 연구기관이죠. 포네몬 연구소의 최신 보고서를 보니까요, 내부자 위협 때문에 기업이 입는 피해액이 연평균 무려 240억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전 세계 피해액 합친 게 아니고요. 딱 회사 한 곳이 1년 동안 입는 평균 피해액이라는 거예요. 와, 정말 입이 떡 벌어지는 숫자죠. 근데 있잖아요. 이 돈보다 어쩌면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바로 시간입니다. 문제가 터졌다는 걸 알아채고 해결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피해액은 그야말로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되거든요. 자, 이 그래프를 보시면 확 와닿으실 거예요. 사건을 한 달 안에 빨리 수습하면 평균 비용이 한 140억 원 정도에서 막을 수 있는데, 이걸 석 달 넘게 질질 끌게 되면요, 와, 250억 원 이상으로 그냥 훌쩍 뛰어버립니다. 시간이 곧 돈이다라는 말이 이보다 더 현실적으로 느껴질 순 없겠죠? 자, 그럼 이 무시무시한 내부자 위협, 구체적으로 어떤 종류가 있는지 그 세 가지 다른 얼굴을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부주의한 내부자예요. 이게 제일 흔한 유형인데 나쁜 마음은 전혀 없는 거죠. 그저 실수로 아니면 규정을 잘 몰라서 회사에 피해를 주는 경우예요. 잘 모르는 이메일에 첨부된 파일을 무심코 열어보는 그런 행동들, 다들 한 번쯤 아차 싶었던 경험 있으시죠? 두 번째는 속아 넘어간 내부자입니다. 이건 좀 억울할 수 있어요. 외부 공격에 당한 경우거든요. 해커가 보낸 그럴듯한 가짜 은행 사이트나 택배 조회 링크에 깜빡 속아서 자기도 모르게 아이디와 비밀번호 같은 중요한 정보를 홀라당 넘겨주는 거죠. 본인은 완벽한 피해자인데 결과적으로는 회사의 정보를 유출하는 통로가 되어버리는 참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바로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 악의적인 내부자입니다. 회사에 불만을 품고 일부러 정보를 빼돌리거나 시스템을 망가뜨리려는 진짜 영화에 나오는 스파이 같은 그런 유형이죠. 자, 그럼 이 세 가지 유형 중에 어떤 경우가 가장 많을까요? 이 차트를 보시면 아마 깜짝 놀라실 거예요. 전체 내부자 사고의 무려 55%, 절반 이상이 악의 없는 부주의한 내부자 때문에 발생합니다. 우리가 진짜 적이라고 생각했던 그 악의적인 내부자는 25%에 불과해요. 이게 뭘 의미하겠어요? 결국 우리 회사를 위협하는 가장 큰 적은 악당 스파이가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의 사소한 실수라는 겁니다. 와, 이렇게 듣다 보니까 너무 암울하고 곡점만 되시죠? 그런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반전이 있습니다. 드디어 희망의 불빛이 보이기 시작했거든요? 이 보고서가 발표된 이래 처음으로 아주 의미 있는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바로 이 슬라이드가 그 극적인 반전을 딱 보여주는데요. 왼쪽을 보면 피해 비용은 여전히 240억 원으로 계속 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이죠. 하지만 오른쪽을 보세요. 정말 놀랍게도 사건을 해결하는 데 걸리는 시간, 이 대응 시간이 사상 최초로 줄어들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거 정말 대단한 소식이에요.
평균 대응 시간이 기존 86일에서 80일로 단축됐습니다. 에이, 겨우 5일 줄어든 거네?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아니에요. 이건 정말 엄청난 겁니다. 왜냐하면 이 보고서가 나오기 시작한 이래로 이 시간이 줄어든 건 이번이 처음이거든요. 드디어 우리가 뭔가 제대로 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아주 긍정적인 신호탄인 셈이죠. 아니, 대체 무엇이 이런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어냈을까요? 그 정답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더 이상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의 대응이 아니라 애초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미리 예방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내부자 위험 관리 프로그램 덕분입니다. 기업들이 여기에 적극적으로 투자하면서 와, 효과가 정말 엄청납니다. 보시는 것처럼 치매 대응 시간도 63%나 확 줄이고 회사의 소중한 평판을 지키고 금전적인 손실도 막아주고 있죠. 특히 저기 보세요. 65%의 기업들은 이게 데이터 유출을 미리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전략이라고까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는 증거가 바로 이겁니다. 효과를 직접 본 똑똑한 기업들은요, 이제 전체 IT 보안 예산의 16.5%, 그러니까 예전보다 2배가 넘는 돈을 바로 이 내부자 위협 관리에 쏟아붓고 있는 거예요. 투자가 곧 결과로 이어진다는 걸 제대로 보여주는 거죠. 결국 오늘 우리가 나눈 이 모든 이야기 딱 한 문장으로 정리할 수 있겠네요. 문제가 터진 뒤에 수습하는 것보다 미리 예방하는 것이 훨씬 저렴하고 현명하다. 정말 우리 모두가 가슴에 꼭 새겨야 할 말 아닐까요? 자, 오늘 이야기 들으시면서 와, 우리 회사는 괜찮을까? 좀 걱정되시거나 예방이 중요한 건 알겠는데 그래서 뭘 어떻게 해야 되지? 하고 좀 막막하게 느껴지는 분들 분명히 계시죠?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아주 좋은 방법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바로 누리캡스와 함께하는 정보보호 네이버 밴드입니다. 지금 바로 이 주소로 들어오셔서요.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대비하고 있는지 정보도 얻으시고 전문가들의 도움도 받아보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 하나가 우리 회사의 소중한 자산, 그 240억 원을 지킬 수 있습니다.